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4회가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푸는데요. 이번 과목에는 생산 시스템과 41번부터 60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61번부터 80번까지 있는 품질경영을 40문제를 한 강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시간이 좀 작게 걸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41번 가겠습니다. 먼저 생산 시스템입니다. 다음 표에서 5개월 이동 평균이다. 그럼 5개월 이동 평균 5개월을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답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야는 8월 달을 물었거든요. 8월 달의 판매 실적은 이라고 했으므로 8월 전달부터 7, 6, 5, 4, 3 3개를 더해야 됩니다. 5개를 더해야 됩니다. 3월 달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비 배출 중에서 U라인이다. 여러분 U라인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강의에서는 이것이 U자 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작업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도와줘 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다 기능공화가 되고 자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지트에서 나오죠. 지트의 정의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소인화 실현, 흐름 작업의 실현. 얘는 흐름 작업인데 어떤 긴 흐름이 아니라 짧은 흐름 작업이 실현이 됩니다. 대량 생산의 실현 틀렸죠. 이거는 지트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정의 부적합품률 제로. 부적합품이 없도록 한다. 또 재고도 없도록 합니다. 무재고합니다. 다음에 43번 이것은 작업관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작업관리는 방법연구와 작업측정이 있으며 방법연구에서 공정분석, 작업분석, 동작분석에서 바로 동작분석 속에 마이크로 모션 스터디와 메모 모션 스터디가 있죠. 잘 모르시는 분은 이론을 꼭 가셔야 됩니다. 메모는 어바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에 적합하다. 실질적으로 반복 작업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마이크로 모션이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모션은 사이클이 짧고 반복 작업인 경우에 동작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메모 모션 스터디는 이게 이 작업 공정이 길다 보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1번이 틀린 말이고 2번 사이클이 긴 기록에 적합하고 배치나 운반 개선하는 데 적합하고 불규칙적인 작업을 기록하는 데 편리하다. 고로 불규칙적인 작업을 기록하는 데 편리하다의 반대값이 1번이 되므로 답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체크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44번. 기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서 자사의 능력을 핵심 부분에만 집중하고 기업 기능의 일부분을 외부 조정, 이 아웃소싱의 개념이죠. 아웃소싱, 외주 관리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MRP, 원자재 소요 계획, 이는 자재 관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재 관리 중 재고 관리에서 바로 종속 수요품의 재고 관리에서 나오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입력 자료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일정 계획에서 MPS가 있죠. 마스터 일정이 마스터 프로세스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BOM 자재 명세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기록철 이 3개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5번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이 45번까지 전부 다 잘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유형에 따라서 개별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그럼 개별의 다른 말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 생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아닌 것은 생산의 각 공정에는 대기 중인 원재료나 제공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번도 틀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생산의 각 공정에서 대기 중인 원재료나 제공품,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제품이 보통 그러네요. 맞습니다. 개별 생산은 잠깐만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개별 생산이다.
그렇죠. 개별 생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개별 생산 맞죠? 하나하나 별도로 생산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로 생산하다 보니 요거는 부분적으로 생산하다 스톱되고 요거부터 먼저 생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번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착각했고요. 주문이 있기 전까지는 정확한 생산 예측이 어려우나 원재료의 이거 말도 안 되죠. 요거는 맞습니다. 주문이 있기 전까지는 정확한 생산 예측이 어려운 건 맞아요. 왜?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원재료의 구매 계획은 당연히 원재료 구매 계획은 얼마나 팔릴 것을 예상을 해야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예, 구매 계획 자체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공 시간은 주문에 따라서 다르고요. 생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가공 시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죠. 낱기에 맞출 수 있도록 진도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야만 낱기에 맞아 들어가겠죠. 다음에 워커 팩터하고 MTM, WF와 MTM은 어디에 있냐면 기정시간 표준법, 이미 시간을 정해놓는 표준법에서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야는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수행도 평가, 즉 레이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퍼트에서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라고 이야기하죠. 주공정은 그 각각의 공정을 이어가는 그 시간치가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제로 공정이 해당되고요. 예상 소요 시간이 제일 짧다. 여유 시간의 합계, 여유 시간은 무조건 제로예요. 예상 소요 시간의 합계가 제일 긴 공정. 예, 제일 긴 공정인데 예상 시간이지 여유 시간이 아니에요.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TETL이 제로입니다. 그 공정이 주공정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일정 계획에 나옵니다. 다음 49번은요. 활동 상호 관계 분석표가 있습니다. A, E, I, O, U, X, XX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아니하였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냐 하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중 교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작업관리의 어떤 부대 분석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작업관리 중에서 방법연구 중에서 공정분석의 부대 분석에서 바로 활동 상호관계 분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그 작업을 각각의 그 작업과 작업 간의 근접도를 조사하는 건데요. 예, 그것을 우리는 A, E, I, O, U, X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걸 좀 읽어드리면 공장 내에서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활동 간의 관계, 근접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A는 절대 인접에서 A, E, I, O, U, X, X, XX는 절대 근접해서는 안 된다. 인접해서는 절대 안 됨. 요 정도만 표시가 되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근접도 I는 A, E, I 보통이죠. 이선으로 표시한다. I, O, U, X, O는 보통임을 나타내며 1선으로 한다. A, 아주 근접 밀접하죠. 4선으로 한다. U, A, I, O, U, X 이러니까 활동이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1.3선을 표시한다. 예, 지금 이 문제를 저도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 있는데요. U는 활동은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선이 없다. 즉 무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면 틀리라.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요거를 찾을 수 있겠네요. 혹시나 요것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기사에서는 요 문제가 나왔었는데 산업기사에서도 요것이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기사에서는 야가 부대 분석으로서 AIOUX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정성적 상호관계 분석에서 A의 의미는 뭐냐? 절대적으로 인접하여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기는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요거는 AEIOUXX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것도 좀 보고 저도 뺏겨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아주 절대적으로 인접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인접하다 보니까 가중치가 4를 둔대요. 그래서 짝대기 4개를 표시하고요. 다음에 AE. 자, E 같은 경우는 그 다음 3개. I, AEI 2개, I,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는 짝대기 1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OU, U 같은 경우는요, 야는 없습니다. 무선. 그럼 이게 지금 답이죠. 무선. AEIOUX 절대 인접해서는 안 된다. XX, 이 XX 2개 되는데요. 이 X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표시한대요. 그럼 야는 절대 인접하면 안 돼요 라고 할게 이는 파선을 2개로 표시한답니다. 참고로 한번 적어 놓으면 도움은 되실 것 같은데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유형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오면 푸실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49번에 1번 근접도 I는 2점을 나타낸다. 2선으로 나타낸다. 맞고요. 근접도 O는 1선으로 나타낸다. 맞아요. 근접도 A는 상당히 인접하게 되면 4개를 나타낸다. 그럼 순서대로 나오죠. 다음에 근접도 U는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무선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1.3선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50번 가겠습니다. 50번은 라인 밸런싱 효율. 이거는 제품별 배치죠. 이게 연속 흐름 공정에서 이 공정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모 차트, 이 사이모 차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이크로 모션 수다리, 앞서 이야기했던 메모 모션 수다리 있죠. 43번 하고 비슷한 마이크로 모션 수다리 1초에 16프레임을 사용하는 거기에서 사이모 차트, 즉 동작 분석에 대한 서블릿 기호를 이용해서 시간치를 기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모 차트이므로 답이 되고요. 그런 라인 밸런싱은 균형을 잡기 때문에 에로 공정 시간이라든가 작업자 혹은 작업장 수. 왜냐하면 라인 밸런스 효율을 구하는 EB는 이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T의 맥시멈 분의 순수 작업 시간 이런 꼴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51번 작업 관리에서 작업 측정 표준 시간 1차, 2차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스탠다드 타임 표준 시간을 하기 전에 정리 시간 리얼 타임을 구하게 되는데 야 같은 경우에 정리 시간은 관측 시간에서 곱하기 1차는 그대로 곱하고 2차는 1 더하기로 곱한다 해서 바로 정리 시간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죠. 네. 작업 측정에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objective rating법, 즉 객관적 레이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에 일정 기획의 효과, 일정을 정확하게 잘 잡으면 일단 납기가 아주 준수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표준 시간 설정은요. 우리는 납기하고 일정 계획은 위에 있고 다음에 작업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가동률 또는 지연 작업률 이거는 당연히 상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53번 공정 개선에서 우리 ECRS의 원칙으로 하게 되고요. 목표다 합니다. 품질 향상, 피로 경감 좋죠. 수율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원재료가 투입되는데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뜻인데 감소가 되면 안 될 거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4번 같은 경우는 EPQ와 EOQ입니다. 야는 재고 관리에서 우리는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EOQ고요. 경제적 발주량. 생산을 한다 하면 경제적 생산량, production quality, quantity 이렇게 해서 EOQ. 이것을 다른 말로
경제적인 이코노미 로트 사이즈 ELS라고도 하게 되죠. 이는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고 야는 주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EOQ에서는 품질을 허용하고 독립 품질을 될 수 있는 대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허용하겠네요. 그럼 EOQ에서도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됩니다. 뭐 둘 다 허용 안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품절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린 말입니다. 2번 EOQ는 주문, 발주 비용이라고 하죠. 예, CP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생산 준비 비용 EPQ에서는 똑같이 CP라고 나타냅니다. 다음에 EOQ에서는 재고가 일시에 보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EPQ는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보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2 있고요. EPQ는 자가 생산이고요. EOQ는 외주 공급입니다. 그렇죠? 예, 둘 다가 허용을 한다. 즉 품절은 둘 다가 허용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럼 야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터 EDCP이라고 했을 때 야가 주문 비용, 즉 발주 비용이 되는 거죠. 분모는 재고 유지 비용이 되고요.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EPQ는 여기에서 바로 분모에 무엇이 곱해집니까? 1 마이너스 생산율분의 수요율이라는 것이 더 들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55번 치트. OS에 속하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OS는 저 뒤쪽에 자주관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6번 감도가 높은 계측 장치, 이거는 TPM이 나오는 거고요. 설비 보전 파트. 기계나 설비 트러블 예측에서 이건 나왔던 문제네요. 예방 보전을 활동하는 것으로 기계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는 장치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야 느낌이 안 좋다. 야 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이런 거죠. 예측을 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예, Predictive Maintenance에서 PM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57번 존슨 법칙. 존슨 법칙은요 일정 계획에서 나오는 것으로 뭐부터 먼저 작업할까요? 이 말입니다. 야는 A, B, C, D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지를 제일 먼저 제일 작은 것을 찾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기계 2의 1이 제일 작아요. 1. 야는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야가 제일 작죠. 그럼 야가 기계 1이고 기계 2이므로 D에 있으면 무조건 D 작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작업을 B로 해야 됩니다. 다음. 그러면 작업이 배치가 돼서 이는 끝내요. 그럼 A, C, D 중에서 제일 적은 걸 찾아요. A, C, D 중에서는 A가 제일 작은데 야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는 상관없어요. 야가 제일 작으므로 기계 1이죠. 그럼 제일 먼저 작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끝내고 나면 CD 가지고 봐요. 그렇게 하겠죠. 그럼 C가 5로 되어 있네요. 그럼 5. 그 다음 C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D네요. 이런 식으로 ACDB가 답이 되겠습니다. 풀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지는 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번 자재 기준표에서 표시된 기준량에서 예비량까지 합쳐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반적인 자재 소요량, 소모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자재 소요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재 기준표에서 표시된 어떤 기준량과 예비적으로 돋는 것까지, 스페어까지 돋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재 관리에서 나오고 본문의 내용에서는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야는 또 MRP 자재 소요 계획에서 또 핸들링 하게 됩니다. 표준 자재 소요량. 59번 갈게요. TPM 활동의 특징이나 효과에 해당되지. TPM은 일단은 종합적 생산 보전이죠. Productive Maintenance. 제조 원단위를 정대시켜서는 안 돼요. 뭐든지 그래요. 제조 원단위가 감소되게 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이지 뭐든지 증가하면 안 좋아요. 물론 생산률은 증가하는 게 좋겠죠. 충분히 다른 거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TPM에서 나오는 설비의 종합 효율 문제입니다.
자, 했을 때 시간. 그럼 시간 가동률은 실제 네가 얼마를 사용했나. 좀 작업 시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1일에 작업 시간이 460분이에요. 근데 실제 가동은 얼마 했습니까? 400분이에요. 그럼 생산량은 300개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가동률은. 그러면 부하 시간분의 부하 시간이 460이고요. 여기에서 400분 사용했어요. 이게 그냥 답이죠. 예,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를 풀어드렸는데요. 우리 산업기사 문제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아니하지 않는가라는 판단,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모르시면 꼭 이론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느 파트죠, 어느 파트죠 라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